네, 오늘 함께할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영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요. 이제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저도 좀 예전에 알아본 적이 있고요. 이게 좀 잘 치료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이제 밤에 좀 야식을 즐겨 먹기도 하고 또 좀 굶다가 갑자기 먹는 걸로 좀 스트레스를 풀거나 해서 또 그런 거다라고 그때 당시에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 건강에는 좋지 않다면서요? 네,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많은 분들이 먹는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기분 전환이라든지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네, 이제 이 맛있는 음식이 사실 굉장히 자극적이고 기름지고 매운 음식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식, 또 같이 곁들여지는 음주 같은 것이 일시적인 기분 전환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제 오늘 저희가 배워볼 역류성 식도염 질환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래프에서도 보이는데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수가 굉장히 좀 크게 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4만 명이 증가해서 약 490만 명이 위식도 역류 질환을 갖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우리나라 인구로 생각을 해보면 약 10%의 분들이 위식도 역류 질환에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전통적으로는 우리나라라든지 일본 같은 이제 아시아권들은 위식도 역류 질환의 유병률이 예전에는 많이 낮았었는데요. 이제 점차적으로 식습관 자체도 좀 서구화되어가는 경향이 있고 또 우리나라 이제 비만인 환자분들이 늘면서 위식도 역류 질환의 유병률은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국민 한 10명 중에 1명이 겪는 고질병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역류성 식도염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보통 전형적인 증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슴 한복판이 약간 뜨겁고 따가운 듯이 아픈 가슴 쓰림 증상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구멍이라든지 입으로 신물 또는 쓴물이 올라오는 위산 역류 증상이 이 역류성 식도염의 전형적인 증상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하지만 이게 꼭 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만 있지는 않고 이게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발현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식도외 증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가슴 한복판이 아픈 흉통으로 발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흉통으로 병원을 내원하게 되면은 저희가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도 감별이 필요하고 폐질환 같은 이런 중증 질환들의 감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소요되는 시간도 많아지고 검사 개수도 많아지고 비용도 느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 상당수가 실제 이런 중증 질환이 아니라 위식도 역류 질환이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이제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한 이제 음식 삼킬 때 걸리거나 잘 내려가지 않는 삼킴 곤란 같은 증상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목에 뭔가 걸려 있고 붙어 있는 것 같은 인후두 증상도 역류성 식도염 증상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진료를 하다 보면 인후두 저희가 종괴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불편하신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저도 그렇고 우리 진행자님도 그렇겠지만 이제 목이 간질간질하거나 목소리를 맑게 하기 위해서 이제 헛기침하는 증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있는데 네네. 이제 목소리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러한 증상들로 인해서 많이 고통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침도 그냥 이유 모를 감기도 아니고 목감기도 아닌데도 기침이 나올 때도 병원에 가서 봤더니 이제 이게 감기 이런 인후 증상이 아니고 오히려 역류성 식도염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게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헛기침이 역류성 식도염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돼요. 그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저희가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질환 자체가 위산이 역류가 되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역류되지 말아야 할 위산이
이렇게 위식도 접합부를 통해서 역류가 됨으로써 네. 증상이 발현을 하게 되고요. 이게 더 근위부, 더 위쪽으로 역류가 되면서 이제 기도라든지 인후두라든지 심하면 심장까지 건드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게 이제 식도의 증상 역류 기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는 사실 굉장히 일부분이고요. 식도의 증상의 역류 기전 중에 저희가 반사 기전이라고 다른 많은 부분을 통해서도 설명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류기전이 사실은 이제 흔한 건 드문 경우죠. 네, 맞습니다. 네. 흔하진 않은데 발생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라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발현될 경우 진단도 그렇고 치료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산이 역류가 돼서 위식도 접합부에 있는 식도의 여러 가지 이제 수용체들이 있거든요. 이게 네. 화학적인 수용체들도 있고 물리적인 수용체들도 있는데 이러한 수용체들을 자극을 하게 되면은 이게 위산이 자극됨으로써 미주신경이라는 뇌신경을 이제 건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체를 통해서 구심성 신경, 그래서 원심성 신경으로 나오게 되면 미주신경이 항진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뇌신경이다 보니까 이 소화기 쪽뿐만 아니라 호흡기 또는 뭐 순환기 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아주 다양한 증상들로 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주신경 항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을 보시면은 뭐 기관지 경련이라든지 기침, 부정맥,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인두 종괴감 같은 증상으로 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저희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이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저희 받아보고 있거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화제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역류성 식도염이 도대체 왜 생기는지 저희가 좀 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서는 이제 위산이라는 게 위에서 만들어지는데 네. 정상적으로는 이게 식도 쪽으로 역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류가 안 되게 항상 저희가 작용하는 근육이 하부 식도에 있는 조임근입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하부 식도근 조임의 힘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완이 일어나거나 하면은 이제 역류되어야 되지 말아야 할 위산이 역류가 되면서 네. 식도에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횡격막 또한 위식도 접합부와 일치하게 돼서 이게 이중 잠금 장치처럼 위산이 역류가 되지 않게 하는데요. 네네. 이게 뭐 나이가 들고 복압이 증가하고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식도가 짧아지게 되면은 이 위식도 접합부가 횡격막 위치가 아닌 더 근위부 위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뭐 하부 식도 아니 그 식도 열공 탈장이라고 하는데 뭐 이러한 질병들도 위식도 역류 질환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지금 이야기하신 그 용어가 굉장히 어려워서 예, 그림 보면서 조금 더 추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식도 열공 탈장이라는 말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위식도 접합부의 위치가 횡격막 위치와 일치를 합니다. 아. 그래서 하부식도 조임근도 그렇고 이 횡격막의 압력에 의해서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이 역류가 되지 않게 되게 됐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도 들고 복압도 증가하고 그리고 다양한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이 위식도 접합부가 횡격막보다 더 위, 근위부로 위치하는 거를 저희가 식도 열공 탈장이라고 말을 하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 잠금 장치가 아니라 이제 횡격막이 역할을 못 해주다 보니까 위산 역류에 굉장히 취약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음식을 바로 먹고 나서 눕는 습관도 굉장히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런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먹고 바로 취침을 한다든지 아니면 야식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과식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장 압력, 저희가 복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복압을 증가시키는 그런 상황을 유발하게 됩니다. 뭐 비만도 있겠고 이제 비슷하게 임신, 뭐 타이트한 복장 이런 것들도 복부 압력을 증가시키면서 위산 역류를 잘 일으키게 되고 횡격막이 느슨해지는 상황을 발생시킴으로써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중요한 게 하부식도 조직은 저희가 괄약근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약화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 중에서는 이제 기름진 음식, 자극적인 음식, 그리고 저희가 요즘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커피, 그리고 술과 담배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하부식도의 일시적인 이완을 일으킴으로써 위산이 역류가 발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이러한 습관을 피하는 게 역류성 식도염에 호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들까지 다양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또 이런 괄약근을 약화시키는 여러 가지 음식들은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인영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단골 질환이자 만성 질환인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또 접수 상황 잠시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직장인이라고 하셨고요. 가슴 한가운데가 타는 듯 쓰립니다. 신물이 자주 올라오고 목에 뭐가 낀 듯한 그런 이물감이 좀 느껴진다라고 증상을 남겨주셨고요. 아직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신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흉부 불편감을 호소하는 30대 직장인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양상을 보면은 전형적인 역류성 식도염 증상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는 이제 타는 듯한 쓰림, 그리고 신물이 자주 올라오고 목에 뭐가 낀 듯한 증상을 보면은 이분은 역류성 식도염 질환이 강력하게 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에 저희가 말씀드린 치료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상태의 호전을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이제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 교정 같은 것도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교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병원에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사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0대 남성분이에요. 대학생이라고 하셨고 과식하고 바로 잠들면 다음날 침도 못 삼킬 정도로 목이 많이 아픕니다라고 증상을 남겨주셨어요. 아직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분도 좀 치료가 시급한 그런 상태실까요? 어떤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증상 중에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증상보다는 비전형적인 증상 쪽에 조금 더 가까울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보면 과식을 하거나 먹고 바로 자거나 이랬을 때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위식도 역류 질환의 증상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에 준해서 약물 치료를 받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목 불편한 거는 사실 이비인후과 진료도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저라면 이비인후과 선생님 진료도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해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다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고요. 이 역류성 식도염이 내가 좀 의심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은 일단 병원에 가실 텐데 병원에서 어떤 검사들을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 역류성 식도염 증상으로 병원에 오셨을 때 모든 분들이 그러면 내시경 검사를 받아봐야 되냐?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형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간단한 문진이라든지 진찰을 통해서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을 할 수도 있고 네. 이런 경우에는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를 투여하면서 증상의 호전 여부를 파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 치료로도 증상이 뚜렷하게 호전이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증상 자체가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 꼭 감별해야 될 경고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저희가 내시경 검사를 꼭 해보는 것이 좋겠고 또 이제 역류성 식도염의 내시경 검사보다도 이론적으로 더 적합한 검사는 식도 산도 검사입니다. 그래서 식도에서 이제 위산 역류가 어느 정도 얼마나 심하게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는 검사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가벼운 경우에는 이제 문진만으로 충분히 진단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는 필히 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저희가 보통 경고 증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경고 증상이라고 아주 쉽게 표현을 하면 위암이라든지 식도암 같은 나쁜 질환들을 이제 배제를 해야 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구토 같은 증상이 있을 수가 있겠고 병적인 체중 감소. 체중 감소는 보통 6개월 동안 본인 체중의 5% 이상의 감소가 일어났을 때를 저희가 병적인 체중 감소라고 말을 하고요. 네. 또한 이제 빈혈이라든지 상복부 종괴감, 위장관 출혈이 의심될 때 혹은 삼킨 곤란, 흉통 등이 있을 때는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내시경 검사했을 때 모습도 좀 확인해 볼까요? 그림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내시경 검사를 저희가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위식도 접합부를 저희가 관찰을 하고 그 위식도 접합부에 위산 역류로 인해서 상처가 일단 있는지 그리고 상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저희가 의학용어로는 미란이라고 하고 이러한 상처가 명확히 관찰되면 저희가 뭐 미란성 식도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드물지만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서 중한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는 뭐 식도가 좁아지는 협착증도 있겠고 바렛 식도와 같은 식도암의 위험인자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병의 상태는 어떤 기준으로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 아까 상처난 정도를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A, B, C, D 네 단계로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A와 B는 상처가 상대적으로 좀 덜한 경우, 그러니까 상처가 보이지만 이 상처들이 이어져 있지 않고 따로따로 있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내시경을 했을 때 상처가 위식도 접합부에 이어져서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서 심하게 발생한 경우는 저희가 내시경적으로 CD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A나 B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자분들이 무증상인 경우들도 있고 치료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가 있고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들이 더 많지만 네. 내시경적으로 C나 D 정도의 환자분들은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보통 최소 8주 이상 저희가 투여를 하게 되겠고요.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위험도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환자분들도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인영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단골 질환이자 만성 질환인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뭐 절반 이상이 사실은 내시경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보인다라는 말씀도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증상이 있는데 내시경으로는 정상이다라고 좀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분들에서 저희가 내시경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명확하게 상처들이 보이는 경우들도 많지만
절반 이상은 내시경 검사가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이냐, 나 증상이 있고 내시경을 했는데 어떻게 검사가 정상이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상처가 없는 이제 내시경적으로 정상인 비밀환성 역류 질환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비밀환성. 그럼 역류성 식도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좀 나뉘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밀환성은 저희가 육안적으로 보여서 환자분들한테도 설명도 더 쉽게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비밀환성인 경우에는 조금 더 다양한 기전들이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환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흡연, 음주, 비만 등으로 인한 위산 역류가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시경 검사를 해봤을 때도 식도 점막이 헐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밀환성 식도염의 사실 좋은 면은 치료제에 대한 반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위산 분비 억제제를 어느 정도 기간을 투여를 하면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반 이상의 분들은 내시경 검사는 정상인 비밀환성 역류 질환인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위산 역류뿐만 아니라 과민성이라든지 기능적인 요소들도 많이 반응을 하고 마른 여성분들한테 좀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24시간 식도 산도 검사라는 게 있겠고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환성 같은 경우에는 위산 분비 억제제를 물론 투여하지만 이게 과민성이라든지 기능성 요소가 많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라든지 우울, 불안증과 같은 이런 신경 정신 과정의 영역의 증상들도 조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비밀환성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이 어떻게 보면 신경성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그 비밀환성 역류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신경성인 부분이 관여를 하게 되겠고 이걸 사실 정확하게 보려면 이 검사 자체는 사실 보통은 상급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많이들 해보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식도 산도 검사가 있습니다. 식도 산도 검사라는 거는 내시경을 통해서 위식도 접합부 위쪽 한 5cm 정도의 칩을 하나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칩을 통해서 위산이 강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산도가 24시간 동안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는 작겠지만 이제 비밀환성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산도가 4 미만인 그 시간이 전체 시간의 4% 이상인 경우에 진단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이게 일종의 블랙박스잖아요. 그래서 위산이 역류됐을 때 환자분들의 증상과 그 시간을 일치시켜서 봤을 때 이거는 연관성이 확실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비밀환성 역류성 식도염 질환의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이게 어디가 막 굉장히 아픈 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또 많은 분들한테서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기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그냥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거든요. 역류성 식도염을 그냥 방치하면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진행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류성 식도염 자체가 대부분은 중증 질환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게 치료도 좀 잘 안 되는 경향도 있고 재발이 자주 되고 증상이 심하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한 거고 또 드물지만 역류성 식도염을 오래 방치하게 되면은 이런 식도의 염증과 치유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식도 섬유화가 일어나서 식도가 좁아지는 식도 협착증도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뭐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심한 식도염이 방치되었을 때는 식도암의 위험 인자가 되는 그런 다양한 질환들에 노출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역류성 식도염이 좀 있다라고 진단을 받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 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한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한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상담 전화도 활짝 열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우리 노인영 원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한번 해결을 해 주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전화가 하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66세입니다. 네, 66세시고 지금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신지 노인영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본인의 불편한 증상들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인사해 네,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어떤 증상이 불편하셔서 연락을 주셨을지. 작년 5월 달부터에 속이 좀 안 좋아가 병원에 가서 그 전에 2월 달에 건강검진 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 5월 달부터 속이 아프기 시작해갖고 종합병원도 가고 CT도 찍고 내시경해도 이상이 없는데 명치가 아파가 못 살겠습니다. 네. 명치가 너무 아프고 그래서 작년부터 이때까지 약 먹으면서 병원을 돌아다녔는데 한 군데 가니까 위식도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약 2달 반 정도 먹었거든요. 조금 낫는 것 같아요. 음식 조금만 잘못 먹으면 또 속이 명치가 아프고 설사가 나고 그래요. 이거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을 해갖고 밥도 잘 못 먹고 너무 힘들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네네. 많이 이제 증상이 이제 많이 힘드시고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도 사실 진료를 하다 보면 이제 어머니 같은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네. 결국은 검사를 했는데 큰 이상은 없는데 이제 환자분들은 증상이 지속이 되니까 사실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사실 환자분들 설명할 때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것보다는 사실 뭐 난면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 몸이 나이가 조금씩 들게 되면서 위장 운동이라든지 위장 기능, 소화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면들도 있고요. 또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유발하는 습관이라든지 음식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의사 선생님 상담을 통해서 진료를 잘 받고 약물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는데 이제 어머니 역시 이러한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환경들을 조금씩 바꿔보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문자로 사연을 접수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50대 여성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저녁을 늦게 먹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목구멍이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라고 하셨고, 약물 치료를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증상이 많이 좋아지지 않아서 전화 주신 것 같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형적인 증상보다는 이제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무조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관련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보통 합니다. 네. 근데 비전형적인 증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도 답답해서 연락을 주셨겠지만 전형적인 증상보다는 약물 치료의 반응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그렇다고 치료를 안 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약물에 대한 반응이 좀 늦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아서 저는 보통 최소 3개월 이상의 이제 위산 분비를 억제시켜 줄 수 있는 약물을 쓰고 또 이제 증상을 써놓으신 거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녁을 늦게 먹는 습관을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생활 습관 교정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상담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사연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속이 메스껍고 멀미가 나는 느낌이 항상 있는데 위염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고, 최근에 식도염을 진단받으신 적이 있다고 하시네요. 네, 일단은 식도염을 진단을 받으셨다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식도염이 저희가 꼭 내시경을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험적인 증상과 이제 문진, 진찰을 통해서 약을 주고 진단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30대 여성분이 오히려 아까 나이가 조금 더 있으신 분들보다는 위내시경 검사를 혹시 안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속이 메스껍고 어지럽다고 하시는데 혹시나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경고 증상 중에 빈혈이라든지 구토감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 검사를 좀 받아보셔야 되는 적응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안 받아보셨으면 검사를 좀 반드시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정확한 진단이 또 중요하니까요. 지금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발작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좀 치료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네,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 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약물 치료 그리고 생활습관 교정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제 약물 치료를 많이 하죠. 그래서 위산이 분비가 되면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런 위내 위산 감소를 위한 약물을 쓰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성자 펌프 억제제, 그리고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차단제라는 약들이 있는데 위내에서 이제 위산을 감소시키는 약물입니다. 또한 보조적으로 위 기능 촉진을 위한 약물도 쓰게 되는데 이거는 위산이 역류가 됐을 때 이거를 잘 청소를 잘 내려주기 위해서 식도의 운동을 증가시키는 그런 식도 위 기능 촉진제를 쓰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류 증상뿐만 아니라 사실 다양한 소화기 증상, 소화 불량이라든지 아까 명치 불편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신경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우울, 불안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꼭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의 관리도 좀 중요할 수가 있겠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그래서 항우울제라든지 항불안제를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또 점막 보호제, 조임근 작용제 등도 저희가 쓸 수 있겠습니다. 네. 약물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약물에도 좀 어떤 차이점들이 다 있을까요? 네, 차이점은 기존으로 봤을 때 당연히 존재를 하는데 네. 아까 빨간색 하이라이트를 한 거는 위산 분비를 억제시켜주는 약물이 가장 중요한 약물입니다. 그래서 위벽에 위산을 분비를
시켜주는 벽세포가 있는데 여기에 작용을 해서 위산 분비를 억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위산이 계속 말하다 보면 꼭 나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산은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네. 또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세균들 같은 걸 사멸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약들을 먹는 데는 좀 주의점이 당연히 필요하겠고 다양한 종류의 약들이 있는데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개인에 맞는 약을 적절한 진료를 통해서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 위산의 분비를 줄여주는 게 역류성 식도염의 약물 치료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약물 치료할 때 좀 주의사항이 있다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되도록이면 역류성 모든 약제도 마찬가지지만 식도염 약제도 필요한 경우에 최소화해서 약을 복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산은 좋은 역할도 많이 하기 때문에 위산 분비를 약에 의해서 억제를 하게 되면 다양한 부작용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산 분비를 강하게 억제하면 아까 위산이 칼슘 같은 거를 흡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크게 상관은 없지만 어르신들, 특히 이제 폐경 이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장내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미생물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설사 같은 것도 일으킬 수가 있겠고 아까 뭐 세균 같은 거를 사멸시켜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작용이 약해지면서 감염증도 발생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되도록이면은 약물은 소량으로 단기간 복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약물 복용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렇게 약을 먹어도 좀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혹시 있나요? 네.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란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 성적이 좀 좋은데요. 비미란성 역류 질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전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치료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더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미란성 식도 질환 외에도 이제 과민한 식도라는 개념도 있는데 과민한 식도는 뭐냐면 우리가 정상적인 강산 말고 아주 생리적인 산도 역류에 노출이 됐을 때 보통 분들은 이거를 통증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통증이라든지 이런 게 과민하신 분들은 똑같은 정상적인 역류여도 이거를 통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걸 저희가 과민한 식도라고 말을 하고요. 또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이랑 증상은 비슷하지만 검사를 해봤을 때 산도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기능성 질환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물에 대한 반응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노인영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단골 질환이자 또 만성 질환인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된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역류성 식도염 어떻게 좀 치료가 되는지 치료 사례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 그 병원에 왔던 환자분들 중에 2분 정도를 간략하게 선택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45세 여자 환자분께서 10개월 전부터 가슴이 아프고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으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상 자체가 2, 3일에 한 번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는 정도였고 가슴 중앙 부위가 찌르듯이 아프다고 호소를 하시는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위 내시경을 시행을 했고요. 네. 왼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 위쪽에 위산 역류로 인해서 상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걸 아까 말씀드린 미란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용종같이 튀어나온 병변도 있는데 네. 염증이 심하면 염증성 용종들도 발생이 가능합니다. 저런 거는 대다수는 염증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 경우들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진단은 미란성 식도염이었고
증상 조절을 위해서 위산 분비를 줄여주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8주 투여 후 증상이 완쾌되었습니다. 하지만 잘 지내시다가 6개월 뒤에 증상이 재발돼서 다시 병원을 내원하셨고 약물 치료를 다시 그래서 하고 증상은 좋아졌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비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을 포함한 생활 습관 교정을 다시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데 이 환자분 케이스처럼 위식도 역류 질환은 장기간 지속되고 또 재발을 자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필요하면 장기간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겠고 꼭 장기간을 하더라도 매일 먹는 게 아니라 뭐 이틀에 한 번 먹는다든지 또 좋아지면 뭐 4일에 한 번 먹는다든지 이런 간헐적 투여법 그리고 이제 증상이 있을 때 위주로 먹는 필요시 투여법들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교정도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1세 남성분의 사례네요. 네, 맞습니다. 그 41세 남자 환자분이 사실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을 한 거였었는데 물어보니까 4개월 전부터 타는 듯한 가슴 쓰림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특히 직장상 과음을 한다든지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증상이 심해져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사진을 보면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네. 오른쪽 아래쪽에 위식도 역류로 인한 미란들도 관찰이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운데 윗부분을 보시면 약간 혓바닥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저렇게 보이는 경우 저희가 발해식도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식도에 존재하는 편평상피세포가 있는데 이게 위산에 자꾸 노출되고 화학적인 자극을 받으면서 주로 위에 위치한 원주상피세포로 대치된 거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세포의 일종의 변형이 일어난 거고 진단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 발해식도 의심이 되는 부분에서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였고 조직 검사 결과도 발해식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해식도 같은 경우에는 식도암의 분명한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위산 분비 억제제를 장기간 투여 예정이고요.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담배도 태우시고 술도 즐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의 그런 습관들의 교정, 예를 들어서 금연, 금주 그리고 생활습관 교육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상담 전화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가 잠시 끊긴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양해 말씀을 딱 드리고요. 전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진단을 내려드리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굿닥터 노인영 원장님과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는 Q&A를 통해서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오해들 바로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 보여주실까요?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았는데 증상이 없어도 치료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증상이 없다면 치료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내시경적으로 중요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증상이 없을 경우 약물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생활 습관 교정을 잘 하시면서 경과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도 있으면 이참에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역류성 식도염의 기전을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부식도의 조임근을 이완시키거나 아니면 압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피하라고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체중 조절하기입니다. 그래서 비만인 환자분들은 적극적인 체중 감량을 통해서 복압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커피나 술 같은 자극적이고 위산 분비를 늘리는 이런 음식은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저녁 식사, 특히 식후에 바로 눕지 않는 게 중요해서 식사를 한 다음에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눕지 않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복부의 압력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쪼이지 않는 편한 옷을 입는 게 증상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다리보다 높게 위치하게 베개 포지셔닝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오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목 이물감으로 약을 먹는데 효과가 없어도 이걸 계속 먹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장님? 네, 아까 전화를 주셨던 저희 청취자분과 사연이 일치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비전형 증상인 경우에는 이게 역류성 식도 질환과 꼭 연관이 없는 경우들도 물론 있지만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에 그런 반응이 좀 늦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복용을 했는데도 증상이 없다고 해도 네.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최소 3개월 정도는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정신신경적인 요소들도 좀 조절을 하는 것도 증상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궁금증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역류성 식도염이 아니어도 역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역류 증상이 이 질병 외에 또 다른 어떤 이유로도 나타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역류성 식도염이 가장 많겠지만 아까 내시경을 하는 이유에서 다른 질환들의 감별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도 저희가 있는데 암과 같은 나쁜 질환들도 증상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드물지만 호상구성 식도염이라든지 아니면 식도이완 불능증과 같은 이러한 드문 질환들도 증상을 비슷하게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상구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시경을 해보면 의심할 수 있는 유관적 소견이 관찰되고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호상구성 식도염은 사실 알러지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도 물론 쓰기는 하지만 스테로이드라든지 이러한 알러지 때 쓰는 약물도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식도 이완 불능증 같은 경우에는 하부 식도 조인근에 작용하는 신경이 고장이 나면서 이완이 잘 안 되는 거를 말하는데 이거는 뭐 식도 내약 검사로 진단을 하게 되고요. 증상도 좀 비슷하게 호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료를 잘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Q&A를 통해서 저희가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오해, 잘못들 바로 잡아보고 있거든요. 이어서 다음 궁금증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속이 쓰릴 때 우유를 마시면 정말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글쎄요, 속 쓰릴 때 우유 많이 드시긴 하더라고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유를 드시면 근데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진행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유를 먹으면 일시적인 위점막 보호 효과 그리고 약간의 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졌다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유가 흡수가 되고 나서인데요. 우유에는 칼슘도 많이 들어있고 이러한 우유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이 흡수가 되면 위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식도염이라든지 위염 같은 증상을 악화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는 우유는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또 있네요. 네, 속 쓰릴 때하고 우유를 드시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덧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원장님. 끝으로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또 은근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마지막으로. 네. 그 위식도 역류질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증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굉장히 심하고 재발이 자주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로 인해서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드물지만 감별해야 되는 질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진료를 통해서 증상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형적인 증상 같은 경우에는 생활 습관 개선과 적절한 약물 치료로 대부분 만족스럽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적인 증상은 많은 경우에 정신적인 요소,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게 같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의 조절도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활 습관 교정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들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인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매거진 외드 굿닥터 함께 하셨는데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